지금 유럽 축구판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유럽 축구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전말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구단이 10년 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단은 엄청난 돈다발을 내밀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함께했던 명장이 직접 그의 손을 잡고 설득에 나섰고, 어떤 구단은 전 구단주의 특별 지시로 이적 자금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이적설 수준이 아닙니다. 손흥민 영입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와중에 정작 손흥민은 아직 한마디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조용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둘러싼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치열하며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태롭습니다. 2025년 6월, 지금 손흥민의 이름은 유럽 전역의 이적 시장 최상단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튀르키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많은 매체가 손흥민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쫓고 있으며, 팬들은 지금 그의 거취를 두고 말 그대로 집단 촉각 상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현재 손흥민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10년 전 자신을 믿고 전성기의 문을 열어줬던 친정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장 완장을 맡기며 인생 최고의 시즌 중 하나를 함께했던 지도자와 재회하는 것입니다. 셋째, 돈입니다. 그 어떤 커리어보다도, 그 어떤 추억보다도, 그 어떤 스토리보다도 강력한 유혹.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문학적 자본은 지금도 그의 이름 옆에 수백억 원을 붙여가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상황, 단순한 고민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손흥민 개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미래, 나아가 아시아 축구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손흥민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야기의 출발은 2013년 독일 레버쿠젠이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유망주 정도로 불리던 손흥민은 함부르크를 떠나 레버쿠젠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데뷔 시즌에 12골, 그리고 이듬해엔 17골. 그리고 이 활약은 곧장 토트넘 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레버쿠젠이 다시 손흥민을 호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회 이상의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변했습니다. 단순한 중위권 팀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무려 리그 무패 우승을 거둔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명장 사비 알론소가 역사를 썼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 테나흐 감독이 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테나흐는 EPL 검증 완료 자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그가 바로 테나흐의 1순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손흥민의 이름을 호명한 곳은 레버쿠젠만이 아닙니다. 조세 무리뉴, 손흥민과 함께 푸스카스상을 만들었던 그 감독 역시 다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 무리뉴는 직접 손흥민과 회동했고 설득했고, 심지어 구단은 2,5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무리뉴가 직접 뛰는 이적전, 이는 손흥민에게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2년의 복귀라는 상징성까지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 돈의 끝판왕,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손흥민에게는 최대 4천만 유로의 이적료, 그리고 3천만 유로의 연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5억 원. 무리뉴도, 테나흐도, 심지어 레비 회장조차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런 제안을 거부한다면 왜?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손흥민은 지금도 토트넘과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난 겨울 연장 계약 당시 삽입된 조건들입니다. 1년 옵션, 연장 직후 계속된 이적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구단 분위기. 여기에 새 감독 프랭크가 얼마나 손흥민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그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BBC와 풋볼 런던은 이미 예측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발표는 아시아 투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가 출전하지 않는 친선전은 흥행 실패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전이 열리는 서울에서 손흥민이 없는 경기를 치른다. 상상만으로도 수익 감소가 보장되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이적 발표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시사하는 건 단 하나. 손흥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복잡한 이적 시장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도, 언론도, 구단도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 조용합니다. 이 침묵은 단지 고민 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손흥민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돈일까요? 인연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챔피언스리그 도전일까요? 이제 곧 7월 둘째 주가 다가옵니다. 손흥민과 프랭크 감독의 첫 면담이 예정된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더 큰 소용돌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축구 인생에서 가장 까다롭고 복합적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마음을 열고 있고 무리뉴 감독은 손을 내밀었으며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책정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적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바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면의 논리와 감정, 타이밍, 이해관계가 얽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이 모든 조건에서 단 한순간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계약 구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2026년까지 계약이 남아있지만 실상은 지난 겨울에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름 이적 시장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구단이 손흥민을 통해 이적료를 확보하려면 지금 팔아야 합니다. 그 시점을 놓치면 남은 1년은 아무런 보상 없이 보내야 하며 이후 이별도 조용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늘 그래왔듯 이적료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이번에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입장입니다. 지금의 제안들 중 어느 하나도 가볍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레버쿠젠은 그를 키워낸 곳이자 커리어를 유럽 무대에 알린 팀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인생 최고의 시즌을 함께 만든 지도자이며 그와의 재회는 인간적인 신뢰 위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사우디는 축구 외적인 조건에서 가장 압도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주목도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보장됩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최종 선택은 그 면담 이후에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이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지, 본인을 어떤 위치에서 쓰려 하는지, 팀의 방향성에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역할에 대해 불신을 느낀다면 미련 없이 떠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중심으로 삼겠다는 확답을 받는다면 잔류 후 재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결정은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프리미어리그의 질서, 분데스리가의 판도, 사우디리그의 위상, 나아가 한국 축구 팬들의 감정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지 한 명의 이적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중 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